네, ETF 투자하면서 눈여겨볼 만한 이슈 챙겨드리고요. 그리고 주간 ETF 시장의 동향도 함께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윤 선생 ETF 교실 오늘도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지가 않죠. 그렇죠. 시장이 계속 안 좋아서. 맞아요. 낙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아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오늘 주제 먼저 확인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볼까요? 미워도 다시 한번 기술 성장 ETF 밸류 점검으로 오늘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다시 봐야겠죠. 왜 봐야 하는지 기술 성장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기술 성장 ETF가 뭘 말하는지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죠. 일단 뭐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도 좀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맞아요. 분야이긴 해요. 네. 뭐 나스닥 100부터 시작해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국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죠. 이게 뭐 기술 성장이라고 해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이 정보 기술이라든가 혹은 뭐 커뮤니케이션 섹터 내에서 이 매출, 이익 지표의 어떤 성장률이 네. 높은 종목들을 이제 편입하고 뭐 운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ETF들이 있을까요? 네, ETF들 바로 보면서 네. 좀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가장 국내도 잘 알려진 이제 기술성장 ETF 관련된 것이 바로 QQQ입니다. QQQ. 네, 나스닥 100 지수 추종한 ETF고요. 1,57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6조 원 정도 규모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꽤 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 내에서 이제 기술 섹터 관련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는 일을 기준으로 이제 묶는 분류인데 XLK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섹터 ETF고요. 네. 뭐 개별 산업으로는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기술 성장 쪽으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최근에 상황이 어떤지를 좀 봐야 이 섹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좀 시장 하락이 좀 계속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가량 하락을 너무 한 많이 상태고요. 빠졌어요. 네. 특히나 이제 나스닥 100 외에도 이제 중소형 테마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좀 화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네. 드릴 텐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면은 이게 성장주들이 강세, 다음에 밑으로 네. 내려가면 가치주 강세인데 이 가치주 대비해서도 성장주 낙폭이 좀 훨씬 크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빠지는데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들이 훨씬 더 빨리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빠지고 있다는 거죠. 절대적으로도 많이 빠지고 네, 있고 네. 좀 상대적으로도 좀 많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성장주, 가치주라는 이 구분 자체가 사실 좀 무의미한 네.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ETF라든가 이런 것들 보는 데 있어서 이 기본적인 매출이라든가 이익 지표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종목들을 분류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표가 네. 이해를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이 표인 거죠. 그렇죠. 이게 예. 상향하고 있으면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조금 나은 더 흐름인 빨리, 거고 더 많이 올라간다는 그죠. 거고 떨어지고 있으면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더 많이 빠지고 있다. 더 많이 빠지거나 거죠? 덜 오르거나 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상대적인 흐름에 네, 대한 맞습니다. 표예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는 합니다만 이 안에서도 성장주가 조금 더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더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걸 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는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조금 매력 있는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어떤가요? 지금 뭐 주요 기술 성장주라든가 뭐 특히나 뭐 성장주들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죠. 네. 좀 화면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을 그럴까요?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표는 미국 이제 대형 성장 ETF의 편입 상위 종목들의 이제 그 PER, 과거 그리고 현재 PER을 좀 나타낸 거고요. 네. 오른쪽 표는 이제 미국 대형 가치주들 ETF 편입 상위 종목들의 PER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 빨간 네모난 점이 마른 목골 점이 그 현재 이제 위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성장주 쪽 고점 대비해서 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가치주 쪽이랑 좀 비교를 해봐도 뭐 오히려 뭐 비슷하다거나 뭐 가치주가 좀 더 높은 그런 경우들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내려왔죠.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다.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 PER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가치주 대비해서 뭐 조금 높거나 혹은 뭐 유사한 수준까지도 좀 내려왔다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10년 평균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사실 10년 평균보다 뭐 밸류에이션적으로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도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이 기간에서의 평균을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조금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가치주와 비교해서 봤을 때도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싸져 있다라는 부분. 좀 더 싸져 가치주 대비 싸져 있다기보다 뭐 비슷한 수준까지 사실 이 성장주라는 게 이 성장성을 감안해서 이 PR을 좀 더 높게 해주는 그렇죠, 경향들이 있는데 원래는. 워낙 최근에 주가 낙폭이 강하다 보니까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 네,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종목들을 가지고 봤어요. 주요 지수들도 아마 이 종목들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요 지수들의 현재 위치는 어떤가요? 일단 대표적인 걸로 이제 나스닥 100이랑 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두 가지만 좀 가져왔어요. 그 보고서에 보시면 이제 주요 뭐 성장이라든가 뭐 기술 섹터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좀 정리를 네. 다 해뒀고요. 우선 그 화면에서 그 나스닥 100 지수를 먼저 좀 살펴보시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 차트에 있는 빨간색 가로선, 요게 이제 10년 평균을 좀 나타낸 거예요. 네. 지금 최근에 보시면 검은색 선이 10년 평균에 거의 근접을 근접. 해 있는 상태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제서야 이제 10년 평균까지 좀 그러게요. 회귀를 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10년이다, 10년 평균이다, 뭐 5년 평균이다 이런 숫자 자체가 좀 덜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5년 평균이라고 해서 싸고 뭐 10년 평균이라서 비싸고 그런 뭐 절대적인 기준은 부과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네. 어쨌거나 이제 과거에 10년의 어떤 평균적인 수치 대비 거의 근접을 해 있는 상태다라는 거고요. 뭐 편입 상위 종목들도 대략적으로 뭐 10년 평균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거나 혹은 이제 10년 평균보다 오히려 좀 밑으로 빠진 떨어진 것도 뭐 있네요. 메타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네. 뭐 10년 평균 대비해서도 좀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이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워낙 이제 반도체 쪽 관심들 많으시죠. 그렇죠. 보시면 지금 10년 평균을 아예 뚫고 내려갔어요. 그러네요. 네, 뚫고 내려갔고 편입 종목들도 정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10년 밑에 평균보다 있어요. 좀, 네. 하향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위치가 네. 10년 평균 대비해서 뭐 엄청 저렴하다거나 그러진 맞아요. 않아요. 생각보다 또 그렇지는 않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고점 대비 많이 저렴해진 것은 좀 아마 다들 아시는 부분일 것 같은 걸 좀 이제 다시 한번 네, 네. 눈으로 좀 확인을 했고요. 뭐 인플레이션 기대라든가 뭐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고점 대비해서 조금 이제 밀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좀 실적은 살아 있는데 네. 주가가 좀 과도하게 밀리는 것이 좀 현재 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제가 지난주 보고서부터 이제 홍콩이랑 일본 시장도 좀 정리를 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대내외 뭐 이슈 개선도 있었지만 지난주 좀 살펴보면 이 홍콩의 어떤 주요 성장 ETF들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도 조금은 이제 긍정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네네. 물론 이제 뭐 개별 기업 이슈라든가 뭐 당장 이제 화요일 시장만 해도 뭐 스냅 실적 네, 때문에 시장에 그렇죠. 많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최소한 그 고점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저렴해졌다라는 네, 부분은 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빠져 있는지 위치에 대한 확인을 이 시간을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사실 앞에 그 보여드렸던 표 같은 거 조금 자세히 보신다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거기 들어가셔서 보고서 좀 자세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장 동향 바로 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엔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볼 텐데 자금이 그 전주에 유입으로 전환이 됐었어요. 그죠? 지난주에는 어땠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이제 자금 유입은 좀 지속이 됐습니다. 네. 규모는 약 226억 달러 정도로 전주 대비 오히려 좀 더 확대가 된 상태고요. 네. 좀 연이어서 3주 연속으로 해서 뭐 미국채 단기물이라든가 혹은 미국 대형 성장주 쪽으로 좀 계속해서 좀 자금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승률 상위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바로 볼까요? 네. 그 유로존에서 이 친환경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좀 밝혔죠. 네. 지금 3천억 유로 규모로 좀 네. 투자를 밝혔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환경 관련된 테마들 상승률이 좀 높았습니다. 태양광 산업 테마 그리고 뭐 굴이라든가 뭐 비대 운輸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었고 아까 잠깐 이제 홍콩 쪽도 네. 보여드렸었는데 홍콩에서도 뭐 친환경 관련된 테마들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태양광 산업 테마가 일단 뭐 위에 계속 보인다라는 그래서 게 태양광이랑 뭐 특징적이네요. 친환경 관련된 네, 네, ETF들도 좀 다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상위는 어떤 것들인가요? 네, 하락률 상위 좀 이제 화면 보시면서 좀 네.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탄소 배출권이랑 그리고
리테일 쪽이 좀 약세를 보였어요. 타겟이라든가 이런 주요 기업들이 좀 실적 쇼크를 보이면서 그렇죠. 예, 좀 하락을 했고요. 타겟 외에도 뭐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이런 기업들 하락을 하면서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리테일 외에도 필수 소비재 혹은 뭐 경기 소비재 네. 섹터 ETF들이 좀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 블록체인 관련된 ETF들도 네.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한국 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 시장은 자금의 동향이 어땠는지, 돈이 좀 더 들어왔을까요? 일단 한국 시장은 이제 주간 단위로 한 1,800억 원 정도 좀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유입 규모는 좀 다소 축소가 됐지만 여전히 이제 유입 흐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다 정도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승 하락 어떤 것들이었는지 키워드로 보죠. 네. 우선 상승률 상위 종목 좀 살펴보면 네. 미국이라든가 홍콩과 마찬가지로 이 친환경 관련된 ETF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네, 좀 화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미국 친환경 산업 테마 그리고 뭐 히토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고 국내 관련해서는 이 국내의 그 2차 전지 네. 관련된 종목들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했던 것들도 간단하게 보죠. 네, 연이어서 좀 하락했던 종목들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뭐 미국 변동성이라든가 혹은 뭐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외에 뭐 미국 배당 성장, 뭐 테크탑10과 같은 이제 기술 쪽 좀 하락을 했고요. 이외에 좀 국내 지수로는 이 화장품 쪽이 좀 하락을 했어요. 주요 기업들 매출은 올랐는데 이 비용 부담 늘어나면서 순이익이 좀 깎이면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동향까지 쭉 정리해봤어요. 윤 선생 ETF 교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